실제로 외국인들이 보는 전세 제도는 그만큼 특이하다고 보이나요? 쇼킹! 엄청 놀래요. 아, 전세라는 영어 단어가 없어서 네네. 외국어로도 표기가 전세라고 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전세? 아, 전세? 진짜 궁금한 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요? 비거주자. 쉽게 한국을 잘 모르시는 순수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한국이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직도 전쟁 중인 국가 네. 투자를 했을 때 괜찮냐, 안정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그들의 리스트에는 있지는 않고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사실 선진국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미국, 일본, 호주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시장을 봤을 때 네. 전세 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렌트 시장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그닥 높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에서는 사실 대한민국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한국에 맞아요. 자녀분이 대학을 오시면서 집을 구하는데 전세 제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보는 전세 제도는 그만큼 특이하다고 보이나요? 쇼킹! 엄청 놀래요. 아, 전세라는 영어 단어가 없어서 네네. 외국어로도 표기가 전세라고 해요. 그래서 아, 진짜요? 네,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전세? 아, 전세? 아니 그렇게 큰 목돈이 있으면은 매입을 하지. 왜? 금융권, 은행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그것도 2년씩이냐 맡기냐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좀 이해를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네요. 많이 다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가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우리 손해보는 거 없는 좋은 제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많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 큰 돈 어떻게 맡기냐? 네. 완전 반대의 시각으로 네. 보는 거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외국인이 한국 아파트 또는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똑같아요. 외국인들과 부동산 매입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 한번 제가 세 가지요? 찾아봤어요. 첫 번째 변호사 선임. 제가 외국분들 이렇게 컨설팅 많이 하다 보면은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냐? 변호사요? 아니, 외국에서는 그러면은 집을 살려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네, 거예요? 물론 지역별로 살짝 네.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비용 자체도 대략 한국 금액으로 봤을 땐 1,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제도예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법무사분들이나 또는 셀프 등기도 가능하고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변호사 선임까지는 외국인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되게 그런 거는 한국 부동산 투자할 때는 좋은 점으로 네, 생각을 좋은 하겠네요. 점이 있는데 또 다른 점이 또 있죠. 불편한 점이 또 2가지가 더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감제도. 인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감을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 그리고 대만, 일본 딱 3개의 국가에서만 인감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또는 매도를 할 때 필수 서류 중에 하나가 인감인데요. 인감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서명으로 대체를 하셨을 때는 본국의 공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좀 복잡해요. 불편하고 네네. 이게 좀 불편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등기용 번호가 있어요. 거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투기 세력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오는 거는? 아니죠. 당장 내일 여기에서 입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있고 네네. 좀 사업을 좀 크게 확장을 하고자 한국에 오신 분들도 그런 계시는데 분들은 없으면 외국인 번호가? 없으면은 좀 번거롭게 종로 쪽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네. 가셔서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번호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데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받으시러 여기 출입국 사무소까지 가셔서 발급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를 하는 방법, 사는 방법까지는 봤고 국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 국가 어느 나라가 좀 많나요? 2015년 전에는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한국 부동산을 투자를 했고 실제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 분들이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나라가 있나요? 아주 작게 캐나다,
일본, 대만 이 정도이고요. 사실 수치적으로는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냥 두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인, 미국인. 투자 목적으로 한국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 쪽을 많이 사나요? 네.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피스나 이런 상업용 빌딩 쪽에는 외국인들의 투자 세력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네.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이 좀 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뉴스도 좀 있었잖아요. 네.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중국 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 매입한 거를 보게 되면은 국적은 굉장히 다양해요. 중국, 일본, 대만, 미국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딱 중국인이 제일 많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볼 때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부동산 매입을 할 때 풍수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풍수질이요? 풍수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희도 굉장히 네, 저희 나라도. 중시하는데 네네. 본국에 있는 풍수 지리가를 모셔옵니다. 직접 모시고 모셔오는데 네네. 호텔, 네. 비행, 항공료까지 다 지원을 해서 모셔오시는데 도사님이시거든요. 털도 이렇게 달려있고 큰 나침판을 들고 와요. 여기 층수가 몇 층이냐, 동쪽이 어디냐, 서쪽이 어디냐라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매입을 할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 풍수지리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하면은 그렇게 좀 55 이상 좀 큰 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다. 네, 진짜 놀랬고 두 번째 숫자. 숫자요? 네, 중국 분들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팔을 좋아하잖아요. 네, 중국 분들 팔 네,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 네. 송금할 일이 있어서 계좌번호를 좀 불러달라고 네, 했어요. 근데 기업은행을 쓰시더라고요. 네. 은행 얘기해도 되죠? 네, 저도 기업은행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8 계속 8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8이 16자리. 중국에선 8이 핸드폰 번호나 또는 차량 번호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상징인데 8이 그냥 기업은행 16개 계좌번호에 그냥 16개 쫙 쫙 이렇게? 있어. 이분은 정말 사업이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네네네. 코수 정할 때도 가능하면 사자는 피해요. 8층은 선호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8층. 8층을 선호하는 것도 있어요? 네, 무조건이에요. 조금 이렇게 좀 블링블링한 중국 분들 오시면은 무조건 8. 사가 들어가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또 재미난 얘기가 롯데월드 타워에 최고급 호텔 있잖아요. 네. S호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79층에서부터 101층 사이에 있으니까 호텔이 네. 전망이 진짜 좋은데 거기에 88층, 88호 라인이 있어요. 스위트룸이거든요. 네네. 저도 구경 갔었는데 네. 진짜 좋은데 그 호수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선호하는? 네, 저한테 따로 연락 주셔가지고 88층, 88호를 혹시 예약을 해주시느냐고. 근데 S호텔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팔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네. 마음이 잘 감안을 해야겠네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 808호인데. 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어떻게 사는지 등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반대로 글로벌 시장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에 뭐 유동성 파티가 막 일어나는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이 국내와 비슷하게 다시 올랐다, 이런 뉴스들을 좀 많이 접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도 이게 진짜일까? 이런 좀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폭등을 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을 보실 때 중국에서는 일선 도시만 보시면 돼요. 일성? 예, 일선. 일선이요? 레벨 1. 레벨 1이요? 쉽게 일선 도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제일 발전된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 행정수도 베이징, 그 경제 도시 샹하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심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국의 카카오톡이 탄센트, 또 화웨이 핸드폰 그 본사가 있는 곳이 심천인데요. 심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현재 제일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싼 도시가 바로 심천입니다. 심천이라고요? 네, 심천. 베이징도 아니고 심천이라고요? 네, 심천이고요. 심천이 2015년에 상해를 추월을 했고요. 아, 그래요? 2015년부터 랭킹 2위였습니다. 가장 최근 5월에 심천이 베이징을 꺾으면서 중국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싼 도시로 심천이 1위를. 심천이 지금 중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라고요? 심천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심천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 쪽에서는 남쪽에 있는데 홍콩이랑 가까워요. 홍콩이랑 가깝기 때문에 뭐 기차 타시면 20분 정도로 도착하고 버스 타시면 한 30분 정도면 가는데 중국에서 심천을 홍콩과 같은
글로벌 뭐 금융 도시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그 심천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좀 글로벌- 총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 폭락이 정리가 크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가 낮다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식도 조금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실사용이 많이 되는 주택 쪽으로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쪽으로는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볼 만합니다. 네, 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거의 뭐 포화 상태다,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최근에 뭐 부자를 비롯해서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선진국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을 그래도 증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한국에 있는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을 시키거나 어떤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외국환 거래법을 잘 지켜서 신고를 하시라고 하는 거는 신고를 하시고 보유도 신고를 하셔야지 되거든요. 양도를 하셨거나 매각을 하셨으면 매각에 대해서도 매각 신고를 하셔야지 됩니다. 또 반대로 현지 그 본국에도 외국환 거래법이 있어요. 그 본국의 외국환 거래법도 잘 지키셔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전문가분을 모시고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진짜로 규제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게 되는지 등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많이 떨렸는데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고 규제를 덜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일경제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매주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대신 물어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